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자면 정부 정책과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히릿이 격언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기재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경제정책이 이루어지는지 그 방향을 저 히릿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렛츠 히릿! 자, 먼저 2023년의 경제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2.5%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내년에는 1.6%로 둔화된다는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는 5.1%였지만 내년에는 3.5%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4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그리고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에 다 살펴보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히릿이 임의적으로 고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개인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에서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SA 계좌에서 예금과 적금, 그리고 펀드, 상장 주식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회사채와 KOTC, 거기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KOTC 시장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시총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SK에코플랜트나 LS전선, 그리고 세메스, 포스코건설, 롯데글로벌로지스 같은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레고랜드발 사태와 한전국공채에 물량이 몰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죠.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공채 발행 물량도 감축하고 발행 시기도 조절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요하게 보였던 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사실 레고랜드발 PF 사태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가 8%인데 이걸 4%로 완화한다는 거고요. 4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12%였는데 6%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세율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면 70%의 양도세율이 붙었었는데요. 이걸 개선해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연장된다고 해요. 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최대 30%가 높은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이걸 6%에서 45% 정도로 낮춰주는 양도세율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1년 더 연장해서 24년 5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해두고 내년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LTV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연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전세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억 원이었는데 4억 원까지 상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300만 원인데 400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원래는 40%인데 80%까지 상향이 되어 있죠. 이걸 6개월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까지 인하했었죠. 이걸 6개월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유아 학비 지원이 3년 동안 연장돼서 25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하고요. 자원봉사 같은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곳에서만 기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같은 곳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서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25%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해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건데요. 추진이라는 말을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200개나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채권,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어떤 분야를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력산업 부분에서는 반도체 등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간의 원전 수출 역량을 결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을 통해서 패키지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소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우주 분야에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차지한 게 바로 신성장 4.0 전략이었는데요. 민간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자면 먼저 신기술입니다. 미래 분야를 개척한다는 건데요. 모빌리티, 우주, 양자,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일상입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한다는 건데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시장인데요. 경쟁을 넘어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랩 허브를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확장현실을 기술 개발하고 해외 건설, 방산, 원전 등에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신성장 4.0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러프하게만 살펴봤는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